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네, 다시 이렇게 또 미국을 읽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장로님, 오늘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가 부채 협상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계속 얘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외신 보도를 보니까 부채 한도 합의에 아직 타결은 아니지만 근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공화당 쪽인 하원 의장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사실은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은 이제 스태프들이 양쪽의 스태프들이 지금 계속 매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서로의 생각, 서로의 의중에 대해서 이제 서로 교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지금 이번 위켄드가 롱 위켄드 아닙니까? 네, 메모리얼 그렇죠. 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의회는 이제 메모리얼 위켄드에 롱 리세스에 들어갔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하원 의장이 24시간 내가 오라고 소집을 이제 하라고 그러면은 24시간 안에 의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 주말에 타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투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 지금 아직 협의 중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초에 처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한 후에 3개월 동안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모임을 이제 소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바지에 와서 이 재무장관이 6월 1일쯤에 6월 초에 이제 돈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제 말을 하니까 그걸 이제 X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6월 1일을 이제 X데이로 삼고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 주를 남겨놓고 지금 이제 매일 집 양쪽 정치인들이 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말 가지고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 뭐 한쪽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절대로 재정 지출을 줄여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는 그런 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그런 법안은 도저히 우리는 찬성해 줄 수 없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양쪽에서 하고는 있죠. 예. 참 이 국가 부채 백악관에서 내세운 그 주장은 국방비를 올리고 나머지 예산을 물가 상승에 비해서 5% 상향한다. 그게 주장이었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올리는 대신에 나머지 물가를 18% 예산을 삭감하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양당의 그 주장에 또 좀 숨겨진 아니면은 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양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양 정당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채 한도를 올리는 이 협상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진 비전은 무엇이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재무 정책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무엇이며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둘이 비슷하면은 참 이게 애매하죠 고르기가. 그러나 물건의 그 차이가 두 물건의 차이가 아주 크면은 하나는 질이 아주 좋고 하나는 아주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으면 선택하기가 상당히 쉽죠. 네. 나는 싼 걸 택할 거야. 나는 비싼 걸 택할 거야. 선택하기 쉬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무 정책에 대한 생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들의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이 쉬울 수도 있다. 어느 정당을 선택하든지 간에 네. 양쪽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지출은 계속돼야 하며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고 그것을 네. 줄이는 것은 그건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 수입을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 그래서 세금의 텍스 레이스를 자꾸 올리겠다는 거죠. 오늘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 올려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민주당에게 그 붙이는 별명은 tax and spend 정당이다. 세금을 올려서 자꾸 돈을 쓰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할 때 협상을 시작할 때의 입장이 바이든 대통령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화당을 향해서 절대로 재정 지출의 이 감소는 없다. 네. 무조건 이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올려라. 부채 한도를 올려라. 네네. 그것을 자꾸 이제 요구를 했고 반대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그 국가의 부채가 엄청나고 GDP의 120% 정도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지출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재정 정책을 써나간다면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엄청나게 그 부담을 주는 것이고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의 입장은 지출을 줄이자. 지출을 줄이되 근데 줄이다는 것이 삭감을 하자는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출을 작년 말 2022년 말 수준으로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해 지출 예산을 세울 때에 그 지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1%로 이렇게 딱 정해놓자. 그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팽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사실 세금은 지금 세금이 거치고 있는 세금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세금이 거쳐져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에 세금의 그 텍스 레이스를 줄였음에도 들어오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출의 문제다. 세금의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출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이거는 irresponsible 좀 책임감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다음 후세대를 위해서도 지출을 줄이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어느 정도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줄어드는 그런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자신들의 정당의 의원들 표만 가지고는 그 자신들의 원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원은 양당의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양당 표 그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연방 상원은 팔짱 끼고 지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통과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입장을 보면은 공화당은 너무 이렇게 이 협상 과정에서 지출을 줄이는 그런 수준이 너무 낮아지면은 반대표를 던질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공화당 쪽에 있는 일부들은 이 지출안을 줄이지 않고 이렇게 부채 한도만 올리는 그런 법안은 우리는 찬성해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의 표만 가지고는 합의한 이 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너희가 지출안을 줄여 지출을 줄인다면은 우리는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지출을 너무 많이 줄이거나 혹은 너무 안 줄이면은 이 양 정당에서 이제 이 한 정당의 표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도 통과할 수가 없고
공화당이 원하는 혹은 공화당의 강경론자들이 원하는 그 안을 가지고도 통과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절충안이 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양 정당에서 찬성표가 나와서 바이파리슨 그런 통과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이제 법안이 이제 합의안을 이루어서 이제 법안으로 통과를 시킬 때까지도 사실 법안 처리 실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엑스데이트가 지금 6월 1일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당이 이게 6월 1일이라고 재무장관이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협상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을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한번 이렇게 몰아보겠다, 이렇게 공화당에게 책임을 지우겠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부채 한도를 지출을 줄이는 거 없이 부채 한도만 올리는 것을 찬성하느냐 하면은 한 30%밖에 찬성을 안 해요. 그러나 지출 한도를 할 수 없이 늘리더라도 국가 부채를 부도로 막기 위해서 지출 한도를 올리더라도 그 이제 부채 한도를 올리더라도 그 지출을 줄여야 한다라는 여론이 한 거의 70%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그 공화당 편을 들고 있고, 그리고 만일 이것이 협상이 안 되고 의회가 타결을 못하고 그 통과를 못 시켜서 국가 부도의 상황이 온다면은 그럼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그런 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이든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좀 불리하게 돼 있죠. 그렇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채 이 엑스데이를 6월 1일이라고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세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6월 15일에 또 코퍼레이트 텍스가 또 이제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 더 거치게 돼 있고, 그리고 지출도 이 엄청나게 큰 이 연방 정부의 이 예산이 이 살림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돈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집안 예산도 지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예산이 수입이 좀 모자랄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조절합니까? 지출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지출에서도 우선 한도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지출을 하되 조금 덜 중요한 것은 좀 미루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방대한 그 연방 정부의 예산에서 충분히 그런 조절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막아야 되는 부분은 이 국채에 대한 이자. 그렇죠. 만약 미국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못하면은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국가의 채권에 대한 그 앞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를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넘어가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정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참 이게 회복하기 힘들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쪽에서도 그런 일을 도저히 책임질 만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6월 1일이라고 이제 엑스데이라고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그 충분히 6월 중순 7월까지도 그 가능하며, 그리고 재무장관이 재량에 따라서 이런 이머전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국가 채권에 대한 지출을 미룬다거나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 지불해야 되는 소셜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 그분들은 그것을 받는 분들은 그것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지만은 지금 협상을 위해서 조금 이제 공화당을 압박을 하는 거죠. 6월 1일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화당이 이 국가 부도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말로 이제 언론을 상대로 언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은 또 그것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조금 자극적으로 그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님,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미국 장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 네. 우리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도 그렇고 애청자님들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장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대선 구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또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한 며칠 전에 예. 지금 또 대선 출마한다고 이제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대선 구도에 대해서도 저희 애청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양당이 예선을 치르지는 않았으니까 네. 구도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네네. 지금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그 대선의 그 예선 선거들은 그 내년 봄부터 이제 각 주별로 다른 날짜에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나 정당 내에서 양 정당 내에서 그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토론회라든지 그런 과정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여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양쪽 정당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사정이 어떤지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조금 설명하면 네. 이렇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은 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자신의 정당 자신 그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게 전문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유일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몇 분이 출마를 선언했지만은 잘 알려진 정치인들은 아니고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존 F 케네디의 그 동생의 아들인 그 조카죠. 그러니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에 자기 동생을 법무장관을 했는데 로버트 케네디의 동생 주니어가 아들이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그분이 잘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물론 이름은 뭐 케네디라는 이름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름이고 네. 그렇지만은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분의 그 나이 많은 나이라든지 그분 지금까지 해온 지난 2년 반 동안에 해온 이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그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한 20몇 % 정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대통령을 상대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그만큼 민주당 이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년 대선 때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82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80살이지만은 상당히 좀 나이가 많은 80살이다. 노령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다. 어떤 분들은 90살이라도 정정하신 분들이 있고 이 정신이나 이 육신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80에 돼도 굉장히 뭐 좀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된 그런 분이 계신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보면 굉장히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조금 그분의 나이에 대해서 조금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정당 내에서 바이든을 현재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안 내세울까를 정당 내에서 결정하는 그 디스커션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 힐러리 클린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최근에 말하기를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도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당선될 때도 이렇게 조력자들 버니 샌더스나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이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후보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캠페인도 이제 팬데믹 동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인 캠페인을 하고 그래서 네.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인기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현직 대통령이 하지만은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지 재선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특히 대통령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해온 그것에 대해서 행정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네. 받을 때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경에
뭐 완전히 개방해 놓은 열어놓은 국경. 사실 요즘 그 합법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하신 분들도 여권을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국경을 통해서는 이 신분증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도 계속 그분들 몇백만 명을 지금 이제 미국에 들여놨으니까 지금 이 큰 시들마다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이 경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실패한 정책들이 많고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CNN에서 그러니까 CNN은 민주당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에 있는 이제 줄을 서고 있는 여론인데 CNN에서 이번 주에도 그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3%밖에 안 되고 재앙이라 disaster, 네. disaster라고 한국말로 재앙인 것 같아요. 네. disaster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6%라고 그래요. 그만큼 바이든에 대한 인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는지 저는 조금 이제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그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은 어떠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말에 이미 그 일찌감치 그 재도전하겠다고 네. 출마를 선언을 해놨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럼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은 4년, 8년을 더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질문을 보는데 이제 미국 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4년을 그 대통령직을 이제 감당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선이 돼도 4년밖에 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공화당 내에 다른 후보로부터 나는 이번에 당선되면 8년 동안 나의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되더라도 4년밖에 못 한다. 이제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론 디산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네. 계속해서 이제 뜸을 들이다가 사실은 준비를 해온 거죠. 준비를 해오다가 이번 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이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선언했죠. 그게 네. 또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트위터가 방송하는 도중에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운이 됐죠. 네. 그 서버가 다운이 돼서 한 20분 동안 그게 안 되는 진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외에도 그 팀 스캇이라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상원의원. 대표하는 네. 연방 상원의원인 네. 팀 스캇 흑인이죠. 네. 흑인 남성 팀 스캇이 출마를 또 선언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 전 부대통령도 지금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은 뭐 10명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죠. 자기는 이제 딱 이제 정해져 있는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의 표가 분산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화당의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은 이제 지금 그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당하고 그렇죠. 있는 거, 네. 재판을 하고 있는 거. 네. 이제 앞으로 열심히 그 대선까지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대선 운동 캠페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 재판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이 캠페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산티스인데 이분은 이제 나이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70대 후반이고 이분은 4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뻘쯤 되죠. 네. 그리고 론 디산티스는 원래 이제 플로리다 주의 그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 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있다가 주지사가 텀아웃 되면서 출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해줘서 이제 당선이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론 디산티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이제 공식화해 놓은 상태에서 도전을 하니까. 트럼프는 화를 냈죠. 이놈은 이렇게 나한테 충성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냈지만은 대체 어떻게 보냐면은 그 론 디산티스와 트럼프는 거의 비슷한 정책을 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도를 보면은 조금 더 이 론 디산티스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후보보다는 조금 더 우쪽에서
이념적으로 볼 때는 우쪽에서 좀 이렇게 캠페인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론 데산티스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광고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좌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론 데산티스는 그 캐톨릭 신자인데 굉장히 지금 현재 주지사로서 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들,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난 작년에 있었던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네. 그리고 많은 그 민주당 유권자들과 그 이 무당파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로 그래서 이제 주지사로서 한 일에 4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러나 약점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없다는 것. 그 네임 레코니션이 아직 조금 약하다는 것. 그것은 뭐 이제 앞으로 캠페인 해 나가면서 이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더라고요. 네.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좋아하지만은 트럼프의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젊으면서도 또 이 상당히 좀 우쪽의 정책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점잖은 그거 이렇게 말싸움을 하지 않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건설 쪽에서 부동산 쪽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협상을 해오고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이제 길들여진 스타일이 굉장히 러프하죠. 네. 굉장히 이제 좀 상대방이 좀 공격을 하면은 더 세게 치는 자기 말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네. 누가 나를 때리면 난 더 세게 친다고 네.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전혀 정치인이 아니죠. 이게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던 분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시 당선이 되면은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 약간 처음보다는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팀 스캇 네. 이분이 상당히 호감이 가는 이유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호감이 가는 이유는 이분이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하고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카튼필드 그 모카바에서 가서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가난해서 부잣집에 가서 가정부와 같이 이제 집안 일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부잣집에 가보니까 가서 일을 해보니까 부잣집 성공한 사람들의 집마다 책들이 많더라. 그래서 집에 와서 그 팀 스캇이 어릴 때부터 너 책만 읽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네. 팀 스캇 자신이 이제 그 간정비슷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아주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할 만한 그런 배경이 없고 굉장히 힘든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어려운 지역에서 난 성장을 했고 그런 환경에서 컸지만은 어떻게 미국을 지금 구조적으로 이 인종차별주의 국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나 흑인이고 그런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은 절대 물론 개인적으로는 인종차별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국가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신앙이 크리스찬인데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신앙 강정하는 것도 들어보고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이해도가 굉장히 깊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출마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대선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든지 네. 이 팀 스캇이 러닝메이트로 팀 스캇이 부대통령 후보로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예, 흑인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실력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표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러닝메이트로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후에 대선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뭐 오늘은 시간이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이제 출마하시는 후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양 정당의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배경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어느 후보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미국의 앞으로의 장래의 비전을 위해서 정말 저희 크리스찬 유권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도 저희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미국을 같이 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롱 위켄드 때 여러분 그 혹시 여행하시면 조심하시고 좋은 위켄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